함께 할 줄 아는 리더 김한중 알렉스 강이 읽어드리는 슬라이드 엣지 제4장 평범함의 달인. 아침 6시 30분에 피닉스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시간이 넉넉했고 나는 주변을 돌며 구두를 닦을 곳을 찾았다. 그 시간대의 공항은 아주 한적했지만 곧 구두 닦기 표지판을 찾을 수 있었다. 40대 중후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고객용 의자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반갑게 나를 맞이해 줬고 구두를 닦을 것인지 물어보았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의자에 일어나 읽던 페이지 한 귀퉁이를 조심스럽게 접고 책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도구를 챙겨 들고 즐거운 얼굴로 나를 의자로 안내했다. 구두를 닦으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주머니는 지난 5년간 같은 자리에서 매일 구두를 닦고 있다고 말했다. 딸이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치어리더로 학교에서 제법 유명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다. 딸은 얼마 전 고등학교 치어리더 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이번 여름에는 댈러스에서 열리는 치어리더 캠프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캠프 비용도 문제이지만 유니폼과 비행기 표를 사줄 돈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가 조용히 털어놓았다. 구두 닦기 가판대는 직원용 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전날 밤샌 근무를 마친 정비공과 청소부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모두들이 잠시 멈춰서서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소식을 전했다. 서로 이름까지 아는 것을 보니 친한 사이가 분명했다. 아주머니와 앉아있는 몇 분 동안 나는 아주머니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을 몹시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친구를 쉽게 사귀며 외향적으로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타고난 커뮤니케이터였다. 열심히 일하고 구두 닦는 일을 좋아한다. 그곳에 앉아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게 닦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아주머니와 대화 속에 빠져있는 동안 나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녀가 읽던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유명한 로맨스 소설이었다. 등장인물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며 현실의 지루함을 잊기 위해 읽는 시간 때우기용 소설 말이다. 아주머니의 스탠드 옆에 귀퉁이가 접힌 비슷한 소설들이 쌓여 있었다. 책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임이 분명하였다. 만약 지난 5년 동안 아주머니가 읽고 나면 그저 잊어버릴 그런 소설을 탐닉하는 대신 인생을 변화시키는 책을 읽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아주머니 곁에 쌓인 귀퉁이 접힌 중에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또는 스테판 코베이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혹은 마틴 셀그리먼 진정한 행복과 같은 책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아주머니가 5년 전 이 작은 행동 한 가지를 변화시켰다면 오늘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전히 팁을 받으며 구두를 닦고 있을까? 아니면 구두 닦기 가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을까? 수입이 적다고 일이 단순하다고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직업은 보잘것없어도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고 충분히 즐겁고 행복해 사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반대로 부유하지만 불행한 사람들도 만나봤다. 물론 베스트셀러 소설을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아주머니는 이 세상의 어느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어 무척 속상해하고 있었고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재능과 인생 기술을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 부족했다. 그 부족한 것은 다름 아닌 하루에 10페이지처럼 단순한 것이 아닐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하기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다. 틀림없다. 나는 하루 10페이지 독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나를 통해 직접 경험했고 또 다른 많은 사례들을 통해 보아왔다. 그러나 세상은 이 명랑한 구두 닦기 아주머니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저와 나의 소망과 꿈이 있고 성품과 재능,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아주머니가 구두를 닦는 동안 나는 치어리더 캠프로 한껏 들뜬 모습으로 끝없이 제잘되는 행복한 유학생들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그 제잘되는 유학생들 둘러싸여 아주머니가 텍사스행 비행기를 타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아주머니의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좌절과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내 머릿속에 그려진 어쩌면 가능했을지 모를 아주머니의 모습에서 아주 강렬한 영감을 받았다. 그날 비행기 안에서 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단지 재정적 성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성공의 한 요건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인생 전반의 성공이다.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고 주변엔 언제나 친구가 있고 삶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하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어느 면으로 보나 사는 게 참 제대로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잘 알 것이다. 너무나 대단한 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진 당신의 미소 짓게 하고 건강을 풀게 해주는 사람, 매 순간 현재의 혼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성공의 기운이 넘쳐 주변까지 가득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남들처럼 어려움도 고난도 후퇴도 겪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 세상은 전적으로 그들의 편이고 그들은 인생이라는 게임의 승자이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내 생각으로는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솔직히 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간신히 수면 위로 얼굴을 밀어내기에 급급하다. 단지 경제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 건강 챙기랴, 과부하의 위기를 넘기며 바쁜 일상을 수습하랴, 그 와중에 우정과 사랑 지키랴. 인생은 가끔 결승점이 자꾸만 조금씩 뒤로 물러나서 결코 결승선을 통과할 수 없는 달리기 경주 같다. 물론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술술 잘 풀리는 게 인생이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다.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켜본 비로소 약 20명 중 1명이 살면서 아주 크게 성공한다. 돈, 일, 사생활, 대인관계 등 어떤 부분에서 보더라도 말이다. 20명 중 1명이니까 5% 정도이다. 즉, 나머지 95%는 실패하거나 성공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의문이 든다. 5%와 95% 차이는 무엇일까? 과연 5%의 사람들은 95%의 사람들과 달리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먼저 아닌 것부터 짚어보자. 기회, 운명, 횡재, 기회를 맞이할 준비, 이런 것들도 역시 아니다. 업보도 아니며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성공하는 5%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성공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더 성공을 바라거나 강구하거나 꿈꾸지는 않는다. 또한 그들이 더 성공을 이룰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가? 우리 모두 성공을 원하고 꿈꾼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모두는 성공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나 5%는 성공을 이루고 95%는 그렇지 않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5%는 모두 슬라이드 엣지의 힘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인생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 그들이 슬라이드 엣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슬라이드 엣지, 철학이 이끄는 대로 생활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철학은 슬라이드 엣지 바로 그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스티브라는 이름의 10대 소년 이야기다. 고등학교 입학 첫날 스티브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 강당에 모여 입학식을 치르고 있었다. 줄지은 수많은 의자 가운데서 앉아 밝은 조명이 켜진 무대를 쳐다보던 스티브에게 갑자기 저항하기 어려운 갈망이 생겨났다. 무대에 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는 노래도 춤도 연기도 할 줄 몰랐다. 초년 시절을 되돌아보며 그는 말하곤 했다. 다행히 인재는 재능에 좋은 대체품이다. 무대에 설 만한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없지만 스티브는 어쨌든 계획 실천에 돌입했다.
매 시간 매일매일 그는 마술을 연습하며 벤조 기타를 독학했다. 들어주겠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누구에게나 대사를 연습했고 관객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도록 좀 별난 유머 감각을 가다듬는 데 매진했다. 별 진전을 보이지 않는 그것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브의 노력은 수년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 스티븐 마틴 스탠드업 코미디 역사상 가장 큰 관중을 몰고 다니는 연기자가 되었다. 스티브는 아무 기술도 없는 10대 소녀에서 출발했지만 성공으로 이끄는 슬라이드 엣지를 가지고 있었다. 슬라이드 엣지는 10대의 스티브의 진실되지만 다소 서툰 노력을 박스오피스대에 매진 행렬로 바꾸어 놓는 비결이었으며 복리이자의 놀라운 능력 뒤에 숨어있는 원동력이었고 연약한 워터 히아신스가 연못 전체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준 힘이었다. 또 끈기 있는 개구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고 쌍둥이의 형의 동전이 $10,000가 되도록 만들어준 원천이며 단단한 바위를 닳게 만드는 끊임없는 반복되는 물의 작용과 같은 원리이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인생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든 어떤 삶을 살기에 원하든 슬라이드 엣지는 그곳에 도달하는 길이 되어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5%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이다. 스티븐 마틴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무대 위에서의 능력을 갈고 닦기 위해 했던 일들이 전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또 아주 재미난 일도 아니었다. 수백만 명의 관중 앞에 선다는 것은 무척 떨리고 두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만약 텅 빈 커피숍 앞이었다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미 대사를 여러 차례 연습하고 재미있게 수정하는 단계를 거쳤다면 별로 두려울 일도 아니고 무서운 일도 떨리는 일도 아닐 것이다. 사실 스티브가 재능을 연마하기 위해 했던 일들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길 만하다. 만약 그렇게 간단하고 쉽다면 어째서 단지 5%만이 실천에 옮기는 것일까? 왜 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걸까?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걸까? 경제계는 슬라이드 엣지의 실전 효과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이다. 모두를 복리이자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아니, 틀렸다. 모두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정말 안다면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힘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원칙이 있다. 원칙을 발견한 시리 노스코트 파킨슨 교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파킨슨 원칙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일을 처리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업무량은 증가한다. 이 원칙을 개인의 재정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가진 만큼 소비한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가진 것 모두 그리고 조금씩 더 많이 소비한다. 슬라이드 엣지 습관이 그렇게 실천하기 쉬운 것이라면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 왜 모든 사람들이 실천에 옮기지 않는 걸까? 이 의문은 그야말로 $10,000,000짜리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몇 개의 답을 제시해본다. 첫 번째 답은 내가 집론에게서 얻는 답이다. 성공으로 가는 단순한 일들은 모두 하기 쉬운 것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지 않기도 쉽다. 하루에 몇 달러에 저축하기 쉽다. 그리고 하지 않기도 쉽다. 매일 러닝머신 15분은 쉽다. 그리고 하지 않기도 쉽다. 2km, 3km를 걸어보아라. 아주 쉽다. 그러나 하지 않기도 쉽다.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매일 실천하는 것, 이보다 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 둘 다 아주 쉽다. 따라서 어떤 이는 이러한 성공을 위한 행동을 하는 반면 대부분은 하지 않는다. 단지 빼먹기가 무척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빼먹는다고 인생이 더 쉬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크게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길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그런 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동일한 행동을 매일 반복한다. 먹고 잠자며 생각하고 느끼며 듣는다. 각자 인간관계와 친구관계가 있다. 하루 24시간 한 주 168시간을 살며 이 시간을 평범하고 사소한 일과 행동으로 채운다. 인생을 사는 동안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모두 똑같은 기본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들을 정상으로 이끌어주는 반면 실패한 사람의 행동은 그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차이점이 무엇일까? 차이점은 바로 그들이 슬라이드 엣지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는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과 일에 슬라이드 엣지를 적용하는지에 발생한다. 성공한 사람은 슬라이드 엣지의 힘을 이해한다. 실패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하나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의 사이의 모든 차이를 원천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손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지점에서 머무르고 말지를 결정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평범한 행동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100%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성공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유다. 우리 모두는 인생 선고자가 필이 될 능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물론 여기에 포함된다. 슬라이드 엣지는 항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슬라이드 엣지는 이미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매일매일 순간 우리의 삶의 어느 방향으로든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슬라이드 엣지는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와 선택 하나하나에 매 시간, 매 순간 빠짐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사람들의 성공으로 쌓아가는 작은 일들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처음에는 그 작은 일들이 성공을 쌓아가기 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운명주의자 개구리가 크림 적기를 포기한 이유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최소한 개구리가 본 거는 말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장기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동전 하나는 2배가 되어 겨우 2센트가 된다. 퍽이나 대단하다. 하루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2달러를 저축하면 일주일 후 14달러를 모을 수 있다. 엄청나게 대단하다. 하루에 식용유 절반 또는 버터 500g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239로 내려갔으니까 400까지 올려야겠네. 그래도 동맥을 다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버터를 먹으면 아마 남아있는 동맥까지 꽉 막혀버리겠지 라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물론 없다. 그렇다면 왜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일까? 제대로 먹는 일은 쉽다. 하지만 제대로 먹지 않고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그 음식을 입에 넣는 것도 쉽다. 왜? 당장 당신은 죽는 것이 아니니까. 인스턴트 식품을 한번 먹는다고 죽지는 않지만 장기적 수천 번이 쌓이면 죽을 수 있다. 햄버거를 먹는 것은 단순한 판단의 실수이다. 먹지 않는 것은 역시 단순하지만 바람직한 행동이다. 사실 치즈버거 하나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는다.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간 쌓이고 쌓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처음에만 아무 일 없을 뿐이다. 우리는 왜 헬스클럽에서 자전거를 그냥 지나치고 마는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죽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키워 장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 3회 20분 심장박동을 평소보다 다소 빠르게 끌어올리는 운동.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리고 아주 하기 쉬운 일이다. 이런 원리는 건강, 다이어트, 운동, 경제 습관, 지식, 인간관계, 결혼, 정신건강 등에 아무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인생을 변화시킬 슬라이드 엣지,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책을 10페이지씩 읽는 것이다. 오늘 좋은 책을 10페이지 읽는다고 인생이 변할까? 물론 아니다.
그렇다면 좋은 책을 10페이지를 읽지 않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역시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도 슬라이드 엣지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작은 일들이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루 걸렀다고 치자. 하루쯤이야 어땠는가? 치즈버거 하나쯤 가지고 뭘 요란 떨긴.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사실 그 차이는 감지하기도 어렵고 너무 평범해서 대부분은 놓쳐버린다. 우리에게 철학이 있다고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철학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본다. 그들은 비난할 생각은 없다. 내가 예전에 설립한 자기계발 회사 더 피플 네트워크에 대해 앞에서 언급했었다. 더 피플 네트워크는 결국 우리 회사보다 규모가 큰 25년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와 합병에 성공했다. 전체 영업 인력을 포함하여 전사적인 합병이었다. 이 합병으로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무엇보다 생산 라인이 완전히 달랐다. 그쪽은 법률 서비스가 전문이고 우리는 자기개발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두 기업의 문화의 차이였다. 우리가 합병한 회사의 영업 조직은 규모도 크고 체계적이어서 실적도 좋고 능력도 우수했지만 다소 배타적이었다. 말하자면 터줏대감 같은 느낌이랄까? 직원들 중에는 회사에 근무한 지 10년, 15년, 20년이 넘는 사람도 있었고 상대편 인원수는 전체 합병 기업의 약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20%가 우리였다. 우리가 들어온 돌이었다. 두 기업의 문화는 매우 달랐다. 우리는 체계가 덜 잡혀 있었고 이 분야에서는 실적도 저조했고 경험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터줏대감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 슬라이드 엣지 철학이다. 우리는 곧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기본 행동 지침을 담은 10계명을 만들었다. 하기도 쉽지만 하기 싫어도 하지 않기를 쉬운 사소한 행동들의 목록이었다. 실천하더라도 남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행동 말이다.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있다. 당시 우리와 같은 시기의 합병을 곁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합병 후의 상황을 예측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물론 두 회사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규모가 작은 쪽이 큰 쪽에 적응하는 식으로 자리를 잡고 거기에 맞게 일하는 방식도 배울 겁니다. 아주 이성적인 예상이다. 터줏대감들이 모든 회의나 트레이닝을 주관했고 비즈니스 관련해서 사실상 정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다. 우리 그룹은 터줏대감 그룹보다 4배가 작았고 들어온 돌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이 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일상의 원칙, 10계명이다. 5년 내내 숫자는 완전히 뒤집혔다. 무경험 약자, 그 그룹의 단순한 일상의 원칙을 실전에 옮김으로써 성공을 이뤄가는 모습을 목격한 회사 영업 인력의 80%가 자진하여 10계명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이 5년 동안 반복적인 일상 행동의 힘을 깨달은 영업 조직에 힘입어 회사는 연 매출 7천만 달러에서 4억 달러로 대폭 성장하였다. 2배, 3배도 아닌 5배가 넘는 성장이었다.